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생활 명상센터 아난다 아카데미의 아난다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도 사라 파워스의 인사이트 요가 중에 한 부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사이트 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사이트 요가는 사라 파워스가 개발한 요가 수련법으로 전통적인 요가의 중국 의학의 경락 개념과 불교의 명상을 결합한 수련법이에요. 사라 파워스는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양 자세를 모두 이용하여 장기, 근육, 관절, 힘줄, 나아가 정신 수련에 도움이 되는 요가 시퀀스를 개발했으며, 이 책에서는 전통 중국 의학 이론과 마음챙김 명상법의 기초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요가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정서적 명료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난다 아카데미에서 함께 수련하고 있는 아난다 인요가도 사라 파워스의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든 알고 하면 훨씬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인사이트 요가 안에 경락 이론을 좀 길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설거지나 빨래 널고 이런 때 틀어놓고 흘려 들으면서 살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기처럼 저절로 몸에 이런 개념들이 스밀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시켜 놓는 거가 아마 저는 제일 친절하고 부드러운 접근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외우려고, 뭘 기억하려고 애쓰려는 노력을 버리고 그냥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뭐 지나가는 새소리나 뭐 이런 소리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요가와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물리적 존재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 체계에 의해 생기를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에너지 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태를 지닌 모든 것의 원천 혹은 정수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에너지 혹은 기는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힘이며 생명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는 움직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행성들이 회전하고 우리의 두뇌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듭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도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도 그 바탕이 되는 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가 경락이나 나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 경로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인체의 조직과 기관을 서로 연결하고 감싸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강물처럼 말이죠. 경락은 우리 몸의 조직과 뼈를 따라 흐르면서 모든 관절들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몸의 표면과 내부 장기들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경락 체계의 힘과 흐름은 우리 몸과 정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가 약하고 활기가 없으면 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에너지가 왜곡된 움직임으로 흐르면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기는 안정된 힘을 지니고 있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수시로 부족해지는 기와 정체되는 기, 이 두 가지는 모든 질병의 전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균형 잡힌 요가 수련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해지는 기와 정체되는 기를 생동감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토야마 히로시 박사와 그의 제자 폴 그릴 같은 대가들이 상정한 경락 이론에서는 몸속의 연결 조직들은 수분이 풍부하고 고도로 민감한 에너지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체계는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종교나 수행법들은 요가, 태극권, 기공수련, 절, 기도문 암송 등 기를 향상시키는 수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련법은 몸과 정신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기의 흐름을 도와주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가 모이거나 흩어지는 경락을 따라 몸의 특정 지점에 침을 놓는 것을 포함한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대 침술 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매일 요가 수련을 하면서 이 방법을 추가하면 기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미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도움이 돼요. 이 치료법은 우리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조화와 상생을 도움으로써 치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3가지 방법은 요가 수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회복시키는 2번째 방법은 몸을 특정 형태로 만들어서 조직을 잡아당기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복구 반응을 이끌어내고 기와 혈액이 특정 부위들로 흘러 들어가 약해진 부위가 더 튼튼해지고 부드러워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몸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운동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운동 방법보다는 전통적인 수행에 뿌리를 둔 수련에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어요. 바로 정신 수련까지 강조한다는 점이죠. 몸으로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을 수련하면 운동하고 난 뒤에도 행복감이 지속됩니다. 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나머지 2 방법은 이런 정신 수련과 관련이 있어요. 몸속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3번째 방법은 호흡을 길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프라나야마라는 수련법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면 혈액에 산소가 공급되고 동시에 프라나가 좀 더 조화로운 패턴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수련은 감정과 정신을 차분하고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요가 자세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요가 수련 중에 이 수련법을 할 수 있죠. 기를 자극하는 4번째 방법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들과 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에너지 바디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기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할 것이고 반면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프라나가 부드럽고 고르게 흐를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프라나가 우리의 주위를 따라 흐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의식을 일상적인 영역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도 에너지를 모으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의 부조화를 거의 느끼지 않을 거예요. 넉넉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은 마치 자석처럼 기를 몸의 중심부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기가 몸의 중심부로 모이면 분산된 기와 감정의 불협화음 때문에 생기는 산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찰과 탐구의 명상 세계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고요히 집중하는 명상 능력은 칠코 조음의 이분법적인 의식에서 해방되고 공과 형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는 열려 있으면서도 분산되지 않는 마음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균형 잡힌 요가 수련은 위의 2번째에서 4번째 방법까지 3가지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근육, 혈액,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 경락을 자극하는 자세를 하고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하여 신경계를 조절하고 에너지의 질을 높이며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행성들이 움직이고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원소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살아 숨쉬는 것은 기에 의해서이다. 기는 몸과 정신, 영의 화합이자 각 개인의 무수한 면들의 통합이다. 기에 대해 경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가 생명의 기초이자 잘못될 경우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이앤 코넬리의 전통 침술이라는 책 중에서 따온 인용문이에요. 도교에서는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정수를 무국이라고 합니다. 정중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힌두교의 브라만, 우주 근본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공, 역시 실체 없는 절대적 존재를 이르는 말이고요. 브라만과 공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무국은 손댈 수 없는 지적 광활함을 가리킵니다. 형태가 없는 차원으로 영혼의 양분을 공급하며 모든 생명체의 몸 안에 있는 기의 정수입니다. 모든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무한한 힘이자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힘입니다.
다음은 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테드 캡처의 벽 안의 의사가 본 동양의학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우주의 모든 것은 기로 구성되어 있고 기로 규정된다. 중국 사상에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간단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를 에너지 발현 전에 그 무엇이자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시점에서 작용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의 세계로 내려온 무국의 힘을 기라고 부릅니다. 기는 에너지라는 개념과 의도라는 정신적 능력을 연결하며 정신이 기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는 무국을 압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는 산스크리트어 프라나와 티베트어 렁에 상응하는 말로 영혼, 정신, 몸 사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자 모든 창조물 뒤에 숨어있는 활력입니다. 기는 흔히 에너지, 호흡, 공기, 필수적 본질,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지도 않으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수행에서는 존재의 모든 상태는 기가 일시적으로 형태를 갖춘 것이고 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기를 주는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를 발산하고 흡수합니다. 요가 수행자들과 도교 신자들은 오래전에 에너지의 주요 통로인 경락을 열면 기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증대되며 더 많은 기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기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들은 각기 다른 기의 정수들을 발산합니다. 모토야마 히로시 박사는 사랑하는 나무를 가까이 두고 주기적으로 그 나무 아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내뿜는 기 덕분에 우리 안의 기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내뿜는 기가 우리 안의 기와 맞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고 낯선 기분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발산하는 기가 우리의 에너지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교를 믿는 요가 수행자들은 기가 물질 영역 속으로 응축되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극성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기는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됩니다. 음과 양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라는 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음과 양은 모든 창조물에 내재하는 에너지의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이 에너지의 활동을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원 그림을 이용합니다. 검은색 부분은 기의 음적 측면을 나타내며 좀 더 어둡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더 깊이 숨어있는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흔히 산의 음지에 비유되죠. 흰색 부분은 에너지의 양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더 밝고 분명하며 실체의 표면을 나타냅니다. 산의 양지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음과 양은 원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생명의 본질인 순환성과 고유한 통일성을 상징합니다. 음과 양은 따로 떨어져 있고 양극단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를 나누는 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본질이 동일한 음과 양이 영원히 얽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과 양은 계속해서 만나는 두 개의 강과도 같습니다. 한쪽 강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서 다른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 반대의 색을 지닌 작은 점이 보여주듯 음과 양은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의 모든 상태는 음의 기와 양의 기가 혼합된 상태가 일시적으로 형체를 지니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에 기초한 모든 수련을 가리키는 요가 용어인 하타는 서로 다르지만 통일된 에너지인 음과 양의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하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따뜻하고 태양 같은 면이고 태양신 수리아에서 유래되었죠. 타는 차갑고 달 같은 면으로 달의 여신 찬드라에서 유래했습니다. 하타 요가는 하와 타를 결합한 것으로 음 에너지와 양 에너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양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본질은 같으나 서로 반대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것을 음이라고 칭할 때는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 좀 더 차갑고 정적이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거나 중심부에 있고 여성적이고 땅과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양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좀 더 따뜻하고 유연하고 외면적이고 남성적이고 하늘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있어요. 음과 양은 동일한 원천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좀 더 지배적일 때가 있지만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반되는 에너지와 자연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음과 양은 기가 드러나는 방식을 묘사하며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체의 경우 하체는 땅과 더 가까워서 음의 성질을 갖고 상체는 하늘과 더 가까워 양의 성질을 갖습니다. 몸의 안쪽은 중심부와 더 가깝거나 숨겨져 있어서 음으로 여겨지고 몸의 바깥쪽은 양으로 여겨집니다. 뼈와 뼈들을 결합하는 연결 조직인 인대는 몸의 안쪽과 더 가까움으로 음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피부, 근막, 근육은 양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과 양의 측면에서 볼 때 리드미컬하고 근육을 이용하는 동작은 양적 동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동작들보다 양적 특성이 더 확실한 동작들도 있습니다. 양요가는 주로 근육을 강화하고 길게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계와 호흡계만이 아니라 몸속 모든 기관들과 뼈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양요가에는 아엥가 요가, 아시탄가 요가, 아누사라 요가, 비크람 요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하타 요가가 해당되고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하이킹 같은 활동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런 활동에도 음적인 측면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양적인 수련을 할 때는 음적 조직들도 영향을 받지만 근육을 사용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강조한다는 점과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더 짧다는 점 때문에 대개 기가 양적 조직들로 공급되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활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활기를 띱니다. 반대로 정적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골격을 잡아내려 관절이 압력을 받는 수련은 음적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요가를 할 때 양적 조직들도 스트레칭되고 자극을 받지만 몸이 정지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기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음적 조직들, 뼈와 인대 같은 음적 조직들에 집중됩니다.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의 존재의 음적 측면들, 즉 사색적이고 수용적인 면도 향상됩니다. 이렇듯 자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지에 따라 요가 수련 방법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곳이 근육인지 혹은 관절인지 활발한 움직임인지 혹은 조용한 성찰인지를 생각해서 그에 맞는 수련을 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건 없어요. 인요가와 양요가에 모두 능숙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수련은 심신이 활기를 찾고 온전해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음적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근육이나 양적 조직을 단련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음적 조직들은 양적 조직들보다 수분 함량이 훨씬 적고 탄력성도 훨씬 작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음적 조직들이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조직을 통과하는 경락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잡아당기고 눌러야 합니다. 음적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요가를 해도 음적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인요가를 할 때는 양요가를 할 때처럼 근육을 힘껏 긴장시키고 관절을 바짝 잡아맨 상태로 짧은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대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한 골격을 지그시 부드럽게 잡아당겨 관절에 여유를 만들고 적당한 압력을 주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몇 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음적 조직인 인대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양적 조직들처럼 빨리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요가에서는 호흡을 몇 번 하는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적 수련이 물리치료와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 음적 수련은 견인치료와 비슷합니다. 장력을 이용해서 골격을 천천히 잡아내리고 비교적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합니다. 3에서 5분 혹은 더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인대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대에 적당히 부담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의 순환을 자극하여 스트레스에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대에 적절히 압력을 가하면 인대는 자세를 반복할 때마다 좀 더 강해지고 유연해집니다. 꾸준히 수련하면 평생 관절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수행자라면 이미 손상된 부분의 퇴행성 조직을 요가를 통해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브라 자세를 팔을 굽힌 채 허리 근육을 이용하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호흡을 몇 번 하는 동안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양요가죠. 근육에 기를 불어넣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팔과 다리뿐 아니라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으로도 기를 보내게 되고 몸 뒤쪽의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동일한 자세를 팔을 쭉 펴고 팔로 몸을 지지하며 허리 쪽 근육의 긴장을 풀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인요가가 되는데 이때는 코브라 자세가 아니라 물개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따라 있는 연결 조직, 등 뒤 세로인대를 말하는 거죠. 그 연결 조직들로 기를 불어넣고 그 조직들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 통로인 신장경맥에 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한편 각자의 척추 상태에 알맞은 정도로 근육 일부는 긴장을 풀고 일부는 긴장한 상태로 코브라 자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자세에서 취하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의 정도는 각자의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코브라 자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요가 자세들은 인요가 방식으로도 양요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요가에서는 유연성이 덜한 몸 안쪽의 조직과 뼈에 기를 집중하고 양요가에서는 좀 더 잘 움직이고 피부에 가까운 조직이나 근육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창조적으로 섞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날은 인요가 자세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 날은 양요가 자세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별로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련할 때 양요가로 시작해서 인요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인요가로 시작해서 양요가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몇 가지 양요가 자세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저녁에는 인요가 자세 몇 가지로 하루 동안 쌓인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모두 사용해도 되죠. 각기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자기 몸과 정신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서 균형이 깨진 부분을 알아차리고 몸과 정신이 자연적인 균형 상태로 가도록 도와주는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수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기분과 전반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편인지 외향적인 편인지, 즉 음적인지 양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타고난 본성에 반대되는 부분을 자극해주는 수련을 하면 삶이 더 행복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자신이 더 끌리는 수련 방식을 포함시키는 것도 물론 아무 문제 없죠. 명상을 하고 싶을 때는 조용한 수련을 하고 활기가 넘칠 때는 활기찬 수련을 해도 좋은 거죠. 하지만 타고난 본성의 한쪽만을 훈련시키고 다른 면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빨리 말해야 하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 바쁜 주식 중개인은 아시탄가 요가의 속도나 비크람 요가에 필요한 열기와 끈기가 마음에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든 너무 빠르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멈춰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데 필요한 감각, 음적 본성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죠. 이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련 과정에서 공격성과 야망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애쓰는 습관에 기름만 붓게 됩니다. 경쟁적인 스포츠에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요가를 하면서 바라는 결과를 얻고자 무리하게 시도하면 평정심을 잃어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자기 중심적인 면만 더 강화됩니다. 한편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방어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수동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요가 수련이 자연스럽겠지만 양요가 수련을 규칙적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힘과 끈기를 길러서 자신에게 내재된 양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요가 수련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몸이 느끼는 감각들에 좀 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삶의 각 단계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좀 더 강조해야 할 수련 방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적 수련과 음적 수련을 모두 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성향이 어떻든 균형 잡힌 요가 수련은 삶의 끊임없는 변화의 리듬에 민감해지게 합니다. 때로는 몹시 피곤하거나 정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인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부드러운 호흡과 명상을 통해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 활동을 많이 하고 세세한 부분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균형을 깨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과로하게 될 수 있죠. 호흡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정신에 집중하는 양요가 수련이 그런 내적 혼돈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을 통해 원기를 되찾고 에너지를 되살릴 필요도 있고 좀 더 수용적이고 직관적인 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인요가와 명상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인요가와 명상을 하면 느린 리듬을 받아들이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수련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요가를 배우기 전에 양요가를 배우고 명상법을 배우기 전에 요가 자세를 배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혼란스럽고 참기 힘든 일이에요.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하거나 명상을 할 때는 몸이 유연한 사람이라도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불편함이 무릎 뒷부분의 힘줄이나 허리 근육에서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무릎, 엉치뼈, 천골이죠. 그리고 허리뼈, 요추 등이 불편한데 이는 모두 관절 부위이거나 음적 조직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것은 신체적 불편함 때문인 듯 보이지만 보통은 정신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챙김 수련의 영역이며 삶을 살아갈 때 대단히 실용적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인요가 자세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게 도와주므로 명상 수련을 시작할 때 하면 좋습니다. 3에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 수련 역시 그리 벅차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자세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수련하는 것이 몸과 마음, 정신의 원기를 채우고 생기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를 배워가는 과정은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선택한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대신 해주고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발견해 가면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주된 기능과 다른 물질들과의 관계에 따라 음과 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예로 들면 요가는 다른 스포츠보다는 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보다 좀 더 내적이고 자기 성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가 스타일을 서로 비교한다면 서서 하는 자세들과 물구나무 서기 같은 자세들을 연달아 하는 것은 전굴 자세 하나를 오래 유지하는 것에 비한다면 당연히 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체 자세를 보면
장기와 뼈는 몸의 중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음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근육과 피부는 표면과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를 보면 모든 장기가 영양을 공급하고 지지해주는 음적 측면과 활동적인 양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긴 하지만 음적 장기와 양적 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적 장기들은 기, 혈액, 정수, 영성 같은 기본 물질들의 순수한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음적 장기들은 이런 주요 에너지들을 변형시키고 규제하고 저장합니다. 신장, 간, 비장, 심장, 폐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적 장기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소변, 분비물 같은 물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적 장기들은 음식을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유용한 성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배설하는 일을 합니다. 방광, 쓸개, 위, 대장, 소장이 양적 장기에 해당합니다. 자연의 오원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너지와 관련하여 장기와 경락이 하는 일에 대해 배울 때, 그리고 요가 수련을 하면서 그것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배울 때 장기와 경락이 자연 속의 물질들과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대 도교 학자들은 우주의 어떤 원리들을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자연을 연구했어요. 자연 속의 5가지 원소는 불, 물, 나무, 금속, 흙에서 온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소들은 고대 동양 철학자들이 오랜 관찰을 통해 정립한 이론을 근거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물론 사람의 몸도 5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 전통의학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다양한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5원소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 이론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효성이 입증된 진단 표본들을 기초로 합니다. 이 5가지 원소는 신체의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에너지의 5가지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5가지 원소들은 5가지 음적 장기와 짝지을 수 있고 음양의 짝이 균형이 맞거나 맞지 않을 때 그 장기가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장과 소장은 불처럼 혹은 상승하는 에너지처럼 활동합니다. 심장이나 소장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냉정해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됩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과도하면 공격적이거나 불같은 기분이 됩니다. 물은 신장 방광과 관련이 있고 나무는 간, 쓸개와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에 가라앉은 상태인 물은 신장 방광과 관련이 있고 에너지 확장된 상태를 표현하는 나무는 간과 쓸개와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의 규제와 소통을 표현하는 금속은 폐, 대장과 관련이 있고 안정되거나 집중된 에너지를 표현하는 흙은 비장과 위로 묘사됩니다. 정신, 감정, 신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면은 위의 5가지 원소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원소들이 우리 몸의 여러 요소들과 계절이나 기후 등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의 2가지 내적 원천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요가 지도자들은 기의 주요한 내적 원천 2가지가 인체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2 원천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에너지와 후천적인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에너지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는 태어난 후에 발달한 모든 에너지로 음식과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에너지입니다. 타고난 에너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체질을 가리킵니다. 이 에너지는 자궁 속에서 키워지며 우리의 카르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 암호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저장소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감소되거나 향상될 수는 있지만 타고난 기는 육체적 생명이 시작되고 나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가 수련을 자신에 맞게 개발해서 자신의 체질이 필요로 하는 것에 알맞게 만들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타고난 기는 신장에 저장돼요. 신장의 정은 우리의 고유한 체질을 가리킵니다. 후천적 내적 원천은 신장의 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 에너지는 음식물과 액체를 소화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음식의 기가 체질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체내 시스템의 불균형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음식도 있고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유해한 성분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독과 같은 음식도 있어요.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은 몸을 잘 돌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무해해 보이거나 심지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음식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의학은 각기 다른 개인들의 필요를 이해하여 정교한 치유 과학을 만들어 왔죠. 또 다른 내적 원천인 호흡 에너지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서 폐를 통해 흡수됩니다. 심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성 물질이 없는 신선한 공기를 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은 환경 오염이 심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공기가 신선한 야외나 실내에서 요가나 프라나야마 수련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것은 매일 건물 내부에서 수련을 하는 것만큼이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기의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는 형태가 없어도 구체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기는 신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신체적, 에너지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능을 합니다. 움직임, 해로운 환경 요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혈액 등의 물질이 올바른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 적절하고 균형 잡힌 체온을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신장과 비장으로 동일한 기가 흐르지만 각 장기는 각자의 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각 장기 안에서 기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장기의 기에 특성이 있는 것처럼 장기의 기는 경락의 기와 구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락의 기도 여러 변형된 형태가 존재합니다. 경락의 기는 많은 미세한 경로를 따라 흐르며 다양한 장기들과 조직들을 연결시켜 주지만 신장 경락의 기와 간 경락의 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는 강하고 활발히 움직입니다. 기가 약해지면 음의 상태로 봅니다. 이럴 때는 기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의 흐름 역시 조화롭지 못합니다. 기가 필수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라도 수행할 수 없으면 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기가 부족하면 만성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몸이 자주 아프고 병이 납니다. 한편 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양의 상태로 봅니다. 기의 흐름이 조화롭지 않거나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상태죠. 연못에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기가 정체되어 막혀 있으면 몸이 아프고 병이 생깁니다. 건강한 기도 특징이 있고 특정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요. 건강한 기는 모든 신체 기관과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런 균형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성은 신체의 내적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이릅니다. 인요가는 예방과 회복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명상하듯 수련하는 것은 기의 음적 측면에 영향을 주고 향상시킵니다. 반면에 연결 조직들을 잡아당기는 것은 기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고 양적 측면을 향상시킵니다. 인요가 수련을 하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경험에 몸을 맡김으로써 기의 질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 없는 태도로 자기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조직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트라우마는 물론 무의식 중에 몸 안에 쌓여온 과도한 긴장이 풀립니다. 이렇게 점점 편안한 마음 챙김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긴장에서 풀려나 차분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가 자세들은 조직의 압력과 적당한 자극을 주어 온몸의 기의 분배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인요가와 양요가는 모두 기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경락과 장기들로 가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나는 특히 인요가 수련이 건강한 기를 더 강하게 해주고 흐름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